이제 소설 백로 선생으로 들어가서 간단히 제가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작가는 물론 이병주 선생님이시고, 그 시대적 배경은 일제 강점기에서부터 8.15 광복을 거쳐서 6.25 사변까지의 비극적인 배경이 시대적 배경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적으로는 아까도 최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강원도 치악산, 원주에 있는 치악산이죠, 원주. 네네. 거기에 있는 동굴이 이제 공간적 배경인데, 그 동굴의 의미를 둔다면 그 조선시대 이방원의 스승이었던 운곡 원천석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방원이 이제 왕이 되면서 이 스승을 찾아서 여러 번 그 원주에 납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절대 만나지 않고 계속 여기저기 숨어서 이제 이제 피해 다니시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그 동굴에 가서 아마 지내셨나 보죠.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그 태종대라는 그 근처를 가니까 노구소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노구소. 그래서 그게 뭔가 그랬더니 이제 태종 이방원이 와가지고 여기 이제 원천석이라는 분을 찾는다 그랬더니, 이 빨래를 하고 있던 노인이 그 밑에서, 그 계곡 밑에서 빨래를 하고 있던 노인이 이제 반대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스승님이 계신 곳이 오른쪽이라면 왼쪽으로 가보라고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종이 아무리 찾아도 못 찾고 돌아갔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할머니는 생각하기에 내가 이제 왕을 속였으니 이 큰 죄를 어찌 하랴 싶어가지고 그 계곡에 올라와가지고 그 웅덩이로 떨어져서 죽으셨대요.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노구소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치악산에는 볼 때도 많고 갈 때도 많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면은 이제 사회적 배경을 보면은 이제 일제의 강압 정책이니까 물론 이제 어른이나 애들이나 고통을 많이 받았겠지만, 특히 그 젊은이들이 꿈을 펴고 자기의 그 꿈을 펴면서 살아가야 할 그 나이에 학도병으로 끌려가고 또 강제 노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젊은이들에게는 아주 그야말로 그냥 죽음과 같은 그런 치명적인 고통을 겪던 억압된 사회였다는 것이 이제 이 사회적 배경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이 소설에서. 그 다음에 인물로는 이제 백로 선생하고 3명의 이제 지명수배를 받은 3명의 젊은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신병준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징병제에 대한 의미를 찾지를 못해요. 왜 징병을 해야 되는가? 징병에 나가야 되는가? 또 징병에 나갔을 때 나는 누구를 향해서 총구를 겨누어야 되나? 나는 누구를 죽여야 되나? 또 나는 어느 편인가? 내가 그 징병제에서 돌아왔을 때 만약에 돌아온다면은 나는 어떻게 이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그 의문이 이병주 씨가 가지고 있던 의문하고 같아요. 거의 보면은. 그래서 그 이병주 씨는 자기가 실제로 중국에 가서 그렇게 학도병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학도병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그 많은 갈등을 겪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돌아가도 나는 이게 문제가 있다. 또 내가 지금 여기서 이제 누구를 죽여야 하는데 나의 적을 죽여야 되나? 실제로 적은 일본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누구를 위해서 나는 누구를 향해서 내가 총구를 겨눠야 되는가? 뭐 이런 고민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거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신병준이라, 세 사람 중에서 이제 마지막 살아남는 사람이 신병준이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순수한 젊은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백로 선생님을 만났을 때 자기의 그 인간으로서 겪는 고통을 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뒤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이제 민경호라는 사람이 또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주 안지나 서나 그냥 항상 마르크스 그 책을 보고 아주 공산주의 활동을 하다 들어온 사람이에요. 또 그래서 일본 경찰을 피해가지고 온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아주 철저한 공산주의자야. 유물론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윤창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또 기독교 사상에 너무 매몰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철저한 종교인이죠, 이 사람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 사람과 백로 선생님이 나오는데, 백로 선생은 이 세 사람을 다 이제 그 동굴에다가 이제 거처하게 하면서 상원사에 가가지고 이제 음식을 가져다가 이제 날라다 주기도 하고, 또 가족에게 오는 그 소식, 또 나라 안팎의 소식 이런 걸 다 전해주시고 그래요. 이 백로 선생님이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백성욱 선생님의 모습이죠. 그 사건은 이제 소설에서는 사건이 이제 기승전결로 보통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중편 소설이기 때문에 좀 특징이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장편 소설은 우리가 읽다가 보면은 결말을 거의 예상하거든요. 한 중간쯤 읽으면. 어떤 사람은 처음하고 끝만 읽는다고 할 정도로. 그런데 이 중편이나 단편은 결말이 전혀 예상치 않은 방향으로 전개돼 가지고 그 결말에는 아주 파격을 맞이하거나 이제 예상치 않은 그런 결말을 내므로써 그 소설을 읽는 사람을 그런 측면에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하는 게 이 중단편 소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 세 사람이 전혀 생각이 다른 세 사람이 만나가지고, 그것도 이제 아주 제한된 동굴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진짜 뭐 젊은이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런데 갇히면은 아마 제정신이 아닐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지나면. 그래가지고 다 거칠어지고 마치 이제 짐승처럼 그렇게 이제 돼가지고 이제 그냥 싸움도 벌리고 싸우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백로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이제 뭐랄까, 정신적으로 이제 이렇게 도움을 주시면서 이 세 사람이 각자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막 머리통이 터지도록 싸우고 막 그냥 죽일 듯이 싸우고, 또 한 사람은 도망을 나가고 막 이랬지만 다시 돌아와서 세 사람이 결국은 이제 그런 얘기 하셔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독립이 될 수 있겠느냐. 아니면은 각자 이제 교회 기독교 사상에 이제 몰입된 윤창순이라는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줄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또 이 민경호라는 사람은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 뭐 이제 스탈린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그쪽에서 뭐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단합이 돼가지고 한국을 구해줄 것이, 조선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생각이 다르고, 또 뭐 떡을 하나 먹어도 꼭 기도를 하고 먹어야 되는데 그냥 그거를 덥석 집어가지고 혼자서 막 먹고 이러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그냥 진짜 짐승 같은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선생님에 의해서, 백로 선생님에 의해서 이제 단합이 되고 화해를 하고 오해를 풀고 그렇게 하는
그런 좋은 상황으로 이제 결말이 되는데, 아니, 그렇게 사건이 전개되는데, 결국 또 6.25가 터지는 거예요. 해방이 돼서 이제 다 살아나게 됐는데, 동굴에서 벗어났는데, 6.25가 또 일어나는 바람에, 이제 이 공산주의자는 이제 공산당 연맹에 가입해서 공산당 활동을 하고, 그 사변 중에도, 그리고 또 이제 이 기독교를 이제, 그렇게 종교 신앙을 갖고 있던 또 그 사람은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교회의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6.25가 나니까 이 공산당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탄압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목사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는데 이제 공산당이 됐던 기독교인이, 아니, 공산주의자가, 그 사람이 민경호인가? 하여튼 이제 이 민경호라는 사람이 6.25 사변을 겪으면서 공산주의에 대한 이제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하고 같이 지냈던 윤창순이 있는 그 교회로 찾아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린 거예요. 막 그 총구를 겨누고 이제 죽이려고 하고 하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책임지겠다, 이 사람은. 그리고서 이제 거기 있던 그 사람들을 다 이제 돌아가게 하고, 그날 이제 아무도 없는 데서 밤이 되니까, 둘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으니 우리 다시 치악산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동굴로 돌아가요. 근데 이제 동굴로 돌아가서 둘이서 자유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한 그 깨달음과 경험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막 화해를 하고 만세를 부르고 그냥 좋아서 서로 껴안고 뒹굴뒹굴 하는데, 뒤쫓아온 그 공산당 공산당원인지 하여튼 괴뢰군인지 뭐 하여튼 거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동굴을 향해서 막 총을 쏴가지고 두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거기서 죽는 것으로 결말을 내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그 중편이나 단편 소설이 갖는 이제 그런 형태예요. 말하자면은 대부분의 단편 소설들이나 중편 소설들은 우리가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끝까지 읽게 되고, 그 끝까지 읽으면은 그 엉뚱한 결말 때문에 또 거기서 얻는 그 쾌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뒤로 보면은 그 신병준이란 사람만 살아남았잖아요, 결국은. 그랬는데 이제 그 신병준이가 하는 얘기나 생각은 바로 작가 이병주의 생각과 같아요. 그래서 이 신병준이는 무슨 생각하냐면은, 어떻게 우리가 일제 시대 때는 다 일본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뭐라 그럴까, 저 생각을 같이 한 거죠. 어떻게 하면은 그 일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오직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6.25 전쟁이 나니까 이거는 일제에 의해서 받는 탄압이 아니라 같은 민족끼리 같은 민족끼리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뭐 일본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죽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일제시대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해방이 되고 그랬는데 6.25가 나가지고 어떻게 같은 형제지간에 같은 민족 간에 총구를 겨누고, 실제로 죽은 거는 일제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라 내 민족에 의해서 이제 내 민족이 겨눈 그 총을 맞고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에 진짜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그 어떻게 정상적인 생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아이러니가 아닌가.
그리고 나는 이런 것을 써야 되겠다. 이 신병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문학가로서 이제 성공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이제 그런 생각에서 자기가 자기 하나만 살아남은 것에 대한 의미를 나는 이걸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기록하기 위해서 나는 존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발길은 백로 선생을 향해서 찾아가요. 그러면서 이제 끝나는데 이 백로 선생님한테로 가는 것, 또 자기가 역사를 글로 써서 남기겠다, 모든 것을, 이런 것은 다 이병주의 그 작가 생활과 아주 상통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요점적으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좀 궁금하면 한번 영화 보시면 거의 다 이제 해독이 되실 거고, 또 그 소설과 영화가 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거는 또 보시면은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길었나 봐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네.